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이란 문제를 둘러싼 외교 해법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에비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이 중동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G7 정상들이 프랑스에 모여 후속 대응과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석탄을 실은 북한 화물선이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법 석탄 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G7 정상회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프랑스 에비앙 레뱅 현장 소식과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타결 또 지난 100여일간의 개전부터 종전 발표까지 전황 타임라인을 디브리핑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과 함께합니다. 특집 오늘의 월드컵 순서에서 월드컵 축구대회 이모저모 들으시고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은 수도 워싱턴 DC의 랜드마크 내셔널몰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해킹 관련 전문가 인터뷰 두 번째 내용 들으시고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또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오늘은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롱제비티 클럽, 장수 클럽 소개합니다. 네, 먼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관련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오늘 둘째 날 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상진 기자가 에비앙에 나가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에비앙 러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국제 미디어 센터 현장에 있는 프랑스인 관계자분께 직접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좀 배워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프랑스 러뱅이군요. 네, 에비앙 러뱅입니다. 이곳은 그 스위스 제네바와 맞닿아 있는 내만호 연안의 아주 조용한 휴양 도시인데요. 평소라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 호숫가를 찾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정상들과 대표단 또 각국 취재진이 몰리면서 국제 외교의 중심지로 완전하게 탈바꿈한 분위기입니다. 행사장 주변 보안은 여전히 매우 삼엄한 상태고요. 또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각국 정상들의 발언과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기사 작성과 방송 연결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이자 사실상 핵심 일정이 몰려있는 날인데요. 오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를 다루는 세션이 열렸고요. 이어서 중동 위기와 이란 문제를 논의하는 오찬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후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화두라면은 역시 이란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 G7 정상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란 문제입니다. 원래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러시아 체제, 세계 경제, 인공지능 같은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거론됐었는데 그런데 어제 정상회의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또 오늘 그 G7 현장에서도 이런 합의 내용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 합의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또 합의문 전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심지어 기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이 기자회견에서 문서를 한 줄씩 직접 읽어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합의문이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공식 서명식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매우 자세하게 합의문 내다고 했지만 합의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 합의를 의회에 보내서 검토받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 내용을 의회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생각이 아주 마음에 든다, 의회에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 내에서는 여전한 신중론이 있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합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또 비밀 합의라면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럼에도 합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후속 협상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란도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양국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최종 합의라기보다는 다음 단계 협상을 위한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 측도 협상이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첫 단계는 전쟁 중식과 호르무즈 해협 동결 자금, 재건 문제 등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문제를 60일 동안 논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란과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오늘 G7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에서 핵심적인 해상 통로죠.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이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고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해운업계에서는 실제 선박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신중한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G7 중동 관련 오찬 회의에서는 이집트와 카타르 또 아랍에미리트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G7 회원국은 아닌데요. 이란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또 중동 안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이번에 따로 초청한 국가들입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영국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영국은 선박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에 이번 종전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확실한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도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헤즈볼라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너무 오래 싸우고 있고 또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문제를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란과의 큰 합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다소 좀 이례적으로 시리아가 헤즈볼라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문제에서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워낙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밀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크라이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를 주제로 한 세션이 열렸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곳 에비앙에 도착을 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는데요. 두 정상은 회의에 앞서서 호텔 정원에서 별도 회동을 가졌고 이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G7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션 한 1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다소 짧게 끝난 셈이긴 합니다만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러시아의 석유 또 천연가스 부분을 겨냥한 제재 강화 부분,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지원, 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확대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별도로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만났고 이후에 별도 회동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이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러시아가 합의를 할 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문제가 곧 뒤로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인데요. 유럽 정상들이 바로 이 점을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상진 기자, 프랑스 에비앙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조상진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그리고 둘째 날 일정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1시간 뒤에 다시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추가로 듣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